오늘은 변상욱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총선 한 달도 안 남았죠, 이제? 예, 그렇죠. 어떠세요? 그 언론인 출신들이 많은 언론인 출신이시고 예. 어떻게 보세요? 대개 국회의원을 뽑고 나면 총선이 끝나고 나면 언론인이 10%에서 15% 선입니다. 명수로 따지면 한 35명 안팎. 예. 항상 그렇습니다. 물론 언론계를 일찍 떠난 분도 계시고 막 떠난 분도 예. 계시고 해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대충 언론계 출신을 뽑으라 그러면은 한 35 안팎이죠. 요번에 보니까 기자협회부가 한번 집계를 네. 해봤는데 국민의힘 쪽에 언론인 출신이 38명 지금 후보로 나왔고 예. 11일 기준입니다. 거의 뭐 여기서부터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만 민주당은 25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합치면은 한 70명 가까이는 이제 되는 거죠. 또 몇 명 더 나온다고 치면 KBS가 10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동아일보 출신이 9명, MBC 출신이 9명. 되게 MBC는 한 12명, 15명 그렇습니까? 됐었거든요. 이번에 좀 줄었습니다. 예. 예. YTN 4명, YTN 은근히 많네요. 서울에서 18, 경기가 13, 인천이 7, 충북이 2, 뭐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약간의 안배가 있지만 서울이 역시 제일 많고요. 예. 할 말은 많습니다만은 정치적 신념으로 어느 당을 찍거나 어느 당을 지지하고 또 어느 당에 가서 활동하는 건 좋습니다. 예. 그다음에 직업 선택의 자유도 물론 인정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러나 소속사의 윤리 강령이나 직업적인 어떤 그 원칙이 있다면 그거는 따라줘야 된다. 예. 통상 KBS를 중심으로 따지면 6개월이죠. 예. 정치권으로 넘어가기 6개월 전에 사표는 좀 내줬으면 예. 하는 것이 윤리 강령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에 준용해서 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해충돌 부서에 내가 정치부장을 계속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런 게 노리는 문제가 것보다는 되겠죠. 예. 저는 나중에도 정치할지 모르니까 그냥 회피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겠죠. 다른 부서로 가는 것도 예. 좋고 근데 요새는 저는 좀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는 뭐 무조건 정치로 싹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만은 어떨 때는 신입사원을 뽑아보면 기자가 저는 기자로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빨리 세상 경험을 하고 예. 정치로 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아, 예. 또는 그렇습니까? 뭐 저는 주변에서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만. 예. 법학전문대학원 가서 변호사 하겠습니다. 아, 검사하겠습니다. 이런 친구도 있고 그래서 예전 우리 시대하고는 나름대로 취향과 자기의 어떤 특질을 살려나가는 또 각자 도생이라고도 합니다마는 자기 실현에 대한 욕구 또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찾는 데 있어서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하고 싶고 그다음에 엄청난 수의 인터넷 신문이 생기는데 예.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꼭 KBS, MBC를 중심으로 해서 조중동 뭐 이런 데만 맨날 감시할 거냐? 예. 그다음에 유튜버들은 그럼 도대체 뭐냐? 음. 정치 시사 유튜버들은 막 정치적인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당으로 쏙 건너가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여기에도 뭔가 적용이 돼야 될 거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 그다음 또 하나의 고민은 지방을 열심히 요새 강연하면서 돌다 보니까 지역의 혼이 토 세력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똘똘 뭉쳐갖고 커넥션이 카르텔이 형성돼 있어요. 예. 그걸 깨려는 사람들은 작은 지역 신문, 마을 언론들은 이걸 깨려고 합니다. 예, 이런 지방의 토호 기득권을. 그러면 언론들은 정치하지 마. 그러면 이분들은 지역 의회에 진출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시 모여서 공론화해보고 뭔가 새 시대에 맞는 어떤 윤리 강령이나 행동 강령을 다시 만들어야겠다. 예.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무튼 언론계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셨을 테니까 누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든 좀 좋은 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예. 예. 그리고 여론조사 얘기를 좀 여쭤보겠는데. 예. 여론조사가 너무 많은데 너무 다 다르고 어느 게 틀린 건지 어느 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예.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합니다만 예. 문제는 돈입니다. 예. 이때가 대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목을 노리고 여론조사 기관들이 엄청나게 생기기도 하고 자기들 능력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우리가 할게요. 그것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여러 건수를 예. 주문을 받아들이고 이러다 보면 부실 조사가 나오는 거죠.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여론조사 기관 A와 B가 있는데 어떤 당의 지지율을 조사했어요. 네. 전국적인 지지율. 이쪽 조사 기관은 37대 31이 나왔습니다. 예. 저쪽은 33.9대 42.8이 나왔습니다. 예. 완전히 뒤바뀌어서 다릅니다. 서울만 놓고 따졌을 때도 한쪽에서는 45대 24가 나왔는데 다른 쪽에서는 36대 43이 나왔습니다. 예. 이
둘 다 상당히 신망받는 여론조사 기관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완전히 그 뭐 오차범위나 이런 게 아니고 결과가 네, 완전히 완전히 반대로 다릅니다. 예. 그다음에 같은 여론조사 기관 하나 속에서도 예.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 두 가지 방법을 했는데 전화 면접으로 하니까 A당, B당, C당이 15.5, 19.1 그리고 C당이 22.6이 나왔습니다. ARS로 돌리니까 21.3, 32.3 갑자기 뚝 떨어져 갖고 25.8. 야, 이 이렇게 정도면 예. 하나의 조사 기관이 했는데도 이렇게 예. 된단 말입니다. 자기네들끼리 한 건데도. 이 정도면 조사에 어떤 의미가 없다 할 정도로 결과치가 그렇죠. 달라버리는 네. 거니까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언론사가 자기네가 제휴한 조사 기관으로부터 결과를 받아서 자기네들이 제목을 해석을 붙여갖고 막 내보내는데 여기에 네. 문제가 있죠. 하나 예를 들면 친명에 열받아갖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국신당으로 몰려갔다라고 예. 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가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열받아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니까 이 가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며 그렇죠. 이걸 이렇게 제목을 다는 그 근거를 무엇으로 얘기를 할 그걸 것인지 대야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예. 민주당 지지 유권자인데 열받은 게 없는데 비례는 그쪽을 지지하고 싶어서 갔을 수도 예. 있고 중도 진영에 늘 머물고 있던 사람인데 이번엔 절로 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진보 성향인데 3당 제3당 지지층이었다 간 사람도 있고 예. 그다음에 무당파인데 서초동 촛불에 참여한 경험을 그렇습니다. 뒷받침으로 해서 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예를 들면 조국개혁당인가가 퍼센테이지 지지율이 확 높아졌다 그러면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든지 뭐 여러 개든지 이렇게 생각해야 그리고 가장 되는데. 중요한 어떤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취재를 해보면 친명이란 분들이 조국개혁당을 어떤 비례를 찍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검찰 개혁에 그렇죠. 대한 어떤 생각이 친명인 분들이 강하거든요. 예, 정당의 예. 슬로건이나 영입 인물을 보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예. 친명이면서 동시에 조국개혁당인 것이 여기가 미워서 여기가 갔다는 완전히 주관적인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만들고 싶은 어떤 현상을 갖다 붙이는 이런 예. 일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조사는 이 당의 지지율이 인기가 뚝 떨어지면서 갑자기 14%포인트 하락했다. 일주일 만에. 네. 일주일 만에 10몇 퍼센트 포인트 떨어지는 거는 아마 취재 생활 해보셨으니까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공천 발표 잡음 때문에 그렇다는데 공천 발표는 3월 1일 날 새벽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맘대로 갖다 붙이는 근데 거죠. 조사는 27, 28, 29에 했어요. 예. 그러니까 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 날 발표한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진행 과정 중에서 잡음이 조금씩 새어나오긴 했겠지만 이런 건 좀 무리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단정 지을 수 없는 원인 결과를 붙여가지고 예. 짜깁기 한다든가 주관적 해석을 하거나 예. 절합이라고 그러죠. 끊어다 갖다 붙여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를 두고 잘못된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저도 느끼는 것이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 있고 예. 현상에는 그다음에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그냥 시간 순으로 앞에 거가 뒤에 거가 있는데 그렇죠. 그 시간 순으로 앞에 거와 뒤에 거 갖다 붙이면서 그걸 원인 결과로 해석하는 경우도 굉장히 예. 많은 것 같아요. 예. 감기 걸려서 콧물이 나온다 그러면 예. 콧물이 원인이라고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예. 감기 걸린 사람은 다 콧물을 흘리니까. 예, 그런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MBC는 이번에 패널 조사를 그렇습니다. 선호하는 것 예. 같습니다. 패널 조사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그렇습니다. 예. 예, 나름대로 오차를 줄이려고 하는 방식이죠. 같은 분을 계속해서 조사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분의 생각이 바뀐 것 같은 걸 추적하기가 쉬운 네.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패널 조사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정치 고관여층일 거란 말입니다. 저를 패널 조사 대상으로 넣으셔도 좋습니다라고 예, 허락을 했으니까 그렇죠.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고 그런 분들은 대개 이미 찍고 싶은 당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럴 때 갑자기 정치권에 엄청난 바람이 분다든가 예를 들면 국정농단 사건 이런 거 그러면은 사람들이 확 바뀌는데 이미 찍을 땅이 정해져 있는 분들만 갖고 계속 패널 조사를 하다 보면 그런 거는 좀 상대적으로 약할 수 느리군요. 있습니다. 반영이 예. 느릴 수밖에 없군요. 그런 것들을 예. 감안하셔야 되고 시사인 같은 경우는 아예 2,000명을 뽑아서 180여 개에 이르는 심층 질문을 계속 쏟아부었습니다. 예. 이거는 어떤 지지 성향의 유권자들이 무엇에 불만이 있고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지지를 하는지에 대해서 심층 조사를 하기가 좋죠. 그러니까 결국 유권자 입장에서는 매일 여론조사가 쏟아지면 이것도 맞다 저것도 맞다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되고 예. 하나의 기관에서 나오는 여론조사를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그 여론조사 기관 안에서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가를 추세를 보셔야 된다 이거죠. 네. 예. 그다음에 그런 기관을 몇 개를 골라서 한 4-5개 묶어가지고
네다섯 개의 변화를 같이 보시면 되죠. 예. 근데 이걸 어떻게 개인이 다 합니까? 못하죠. 예, 문제는. 예. 언론사가 해줘야 돼요. 예. MBC가 지난번에 한번 해주신 하고 거 있습니다, 보고, 저희가. 예. 그래서 고맙게 느꼈는데 그러니까 언론사가 네다섯 개의 신망 있는 여론조사 기관을 묶어서 계속 함께 분석을 해주면서 제시를 하면은 예. 유권자들이 훨씬 알아보기가 쉬운데 자기네가 제휴한 여론조사 기관 거만 쑥 한번 던지고 말고 이런단 말이에요. 말씀해 주신 대로 MBC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여러 개를 묶어 가지고 종합조사, 종합분석. 예. 그게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과표집 논란이 있습니다. 요새 많았죠? 예. 광주에서 어느 당이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가를 조사하는데 광주 시민 중에 보수 100명, 진보 100명을 뽑아서 하면 이게 정확한 조사가 그건 더 되겠습니까? 왜곡시키는 거겠죠. 현실은. 대구에 가서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떤 지역을 조사할 때 기초조사를 충분히 해서 그 지역은 통상 몇 퍼센트 정도 어느 지지층이 더 많다. 젊은 사람은 이쪽이 많고 나이 든 사람은 저쪽이 많고 이걸 기초조사를 충분히 해서 여기에 표집된 그 어떤 표본의 숫자를 맞춰야 되는 네. 거죠. 그래서 너무 넘치면 잘라내고 모자라면 갖다 좀 붙이고 더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예. 결국은 여론조사의 품질을 올리는 건 돈이겠죠. 돈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여론조사를 하는 기간이 닷새 정도는 돼서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는 수목 아니면 금토. 주말에 일하면 수목이나 금토를 끊는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틀이나 아니면 사흘 정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떤 직업의 특성상 그 시간 그 요일대에 대답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과표집이나 그렇죠. 아니면 모자라게 예. 표집되니까 그런 데서 오차가 많이 또 생기죠. 시간도 오전, 오후만 밤에도 해봐야 그렇죠. 되고 오전, 점심, 저녁, 밤 이렇게 나눠서 해야 나눠서 되는데 해야겠죠. 예. 그럼 여론조사 기관에서 일하는 여론조사원이 예. 자기도 할당받은 150명 빨리 채우고 쉬어야 되는데 예. 대답이 잘 들어오는데 마저 다 해버리지. 이거 요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내일, 그다음 나머지는 모레 해야지. 그러다가 그렇겠네요. 못하면 어떡합니까? 예. 근데 그렇게 시키려면 돈을 더 줘야겠죠. 돈을 더 줘야 돼요. 예. 이게 결국 여론조사를 그렇게까지 믿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이 과표집 문제는 요새 아주 굉장히 핵심 쟁점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언론이 어떤 기울어진 보도를 하고 또 과표집이 되고 이게 또 악순환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 분석도 있고요. 기초조사를 하나도 안 한 채로 예. 또는 부실하게 한 채로 과표집이 되어온 걸 보면서 깜짝 놀라죠. 여론조사 예. 기관도 깜짝 놀랍니다. 야 이거는 저쪽 당 쪽이 너무 많이 표본을 채취해 왔는데라고 할 때 보정 작업을 하죠. 그러니까 보정 작업을 어디까지 할 거냐도 사실 기준이 마땅치 않은데 그렇겠죠. 예. 적당히 하고 만다. 이래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표집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고 실제로 이 과표집에서 언론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키워드를 집어넣었어요. 민주당 공천이 아닌 사천 이 단어로 하면은 기사가 583건이 나옵니다. 예. 국민의힘 공천이 아닌 사천 이렇게 하면은 444로 뚝 떨어집니다. 국민의힘 잡음 하면은 655. 근데 민주당 잡음 하면은 686 이렇게 쑥 올라갑니다. 예. 국민의힘 기득권 하면 241건, 민주당 기득권 하면 기사가 258건으로 올라가고 민주당에서 파열음 하면은 316건. 근데 국민의힘 파열음 하면 224건. 이게 차이가 난단 말이죠. 언론들이 계속 어떤 부정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기사를 쓰는데 이게 특정 당한테 쏠려 있으니까 예. 결국 국민들의 인식도 그렇고 표집도 그렇게 과표집이 되는 예. 그런 반응이 있는 거죠. 예. 재미난 거는 많습니다만은 예. 참 글쎄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임종석 컷오프 하면은 예. 600건, 예. 김성태 컷오프 하면은 당이 저쪽이죠 82건 예.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니까 이 기울어진 운동장도 사실 미디어를 비평하는 입장에서는 전달하고 이것을 국민들이 감안해서 아하 언론들의 추세가 기울었는데 아닌데 이런 판단도 같이 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울어져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기울어져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둘 다 억울하답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정말 억울하답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 억울하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는 잡음이 하나도 없는데 기자들이 기사 쓸 때 민주당 잡음도 한 두 번 썼으니까 예. 국민의힘 잡음도 한 번은 써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쓴다는 거죠. 예. 그래, 억울하다고 하는데 그건 뭐 누가 여러분께서 억울한지는 판단하십시오. 억울함이란 건 주관적인 거니까 어느 네. 분이나. 예. 그 마지막으로 저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민주주의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예. VDEM
부의됨. 예. 예,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충격적인 판단을 예. 했다. 저희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전해주시죠. 예. 근데 다른 데서 잘 확실하게 전달하지 않는 거를 제가 예. 먼저 얘기를 드리면 벨덤이라고 합니다. 예. 벨턴. 벨턴이라면 잘 올라가다가 뚝 떨어져 갖고 마치 종 모양처럼 예, 돼버렸다가 예. 이제 벨턴인데 예. 우리와 함께 들어간 나라들 이름을 보면 아르메니아, 예. 인도네시아,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말리, 엘살바도르, 리비아, 아이티, 대한민국. 참 같은 직업을 받긴 참. 아니 뭐 남의 나라를 좀 폄하하기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예. 아까 그거의 설명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속한 부류는 벨턴. 벨턴. 예, 그러니까 종 모양으로 돼 있다 이거군요. 민주주의가 상승하다가 쑥 떨어져 갖고 벨 모양을 그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 보고서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예, 다 돼가지고. 윤 대통령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수를 뚝 떨어뜨렸는데 예. 언론을 탄압하고 반대를 갖다가 억눌렀다. 이게 예. 이유입니다. 예, 변상욱 기자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